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고체 원료 국내 최초 상용화 성공,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주식 우직하게 사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코치의 당일 이슈이고요. 드디어 10,000명을 찍었어요. 10,000분이 들어와서 저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장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게 9월 3일입니다. 그쵸? 9월 3일 화요일 9시에 말씀드린 게 광무가 있었죠. 광무는 우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오늘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광무가 장중에 이렇게 11%나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단타 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바로 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는 한빛레이저 말씀드렸죠. 한빛레이저가 저것도 주가가 장중에 13%쫙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9시 8분에는 제일 MNS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빠졌어요. 저도 100%다 맞춘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근데 분할로 대응하시거나 빠르게 접근하시면 요것도 오퍼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좋은 투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9시 15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 8,000원이나 8,100원 구간에서 반등 구간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보시면은 8,200원대 때 말씀드렸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렇게 올라왔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급등해 버렸어요.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인벤티지 랩도 말씀드렸습니다. 9시 15분에 공유해 드렸는데, 인벤티지 랩이 윗꼬리가 길게 나왔는데 보시면 장중에 그래도 상한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이 9시 40분에 딱 찍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을 잡아드렸고, 자, KCTC도 그렇죠. 9시 18분에 말씀드렸는데 KCTC가 일봉을 봤을 때 장중에 그래도 16%까지나 아주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9시 18분의 자리는 어디냐면은 5분 봉이라서 이제 보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이제 9시 15분이에요. 좋은 자리 잡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 알려 드릴 거니까 이따가 입장해 보시고 다음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 시청해 주신 6,756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 주신 493분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 주신 38분은 정말로 무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뭐 수익 난 거 있다, 아니면은 아무 말이나 댓글 달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그쵸, 센즈랩 놓쳤어요. 역시나 매도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 달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을 보면은 힘이 좀 딸리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가 8월 달까지는 잘 올라오다가 9월 달부터는 힘이 탁 죽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오늘 뜬 기사입니다. 5년 내 최저치 찍은 거래량, 금투세 여야 공감이 당근이 될까라는 이런 이슈예요. 실제로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2019년도 수준이라는 거죠. 이 주식 시장을 보면은 사실 20년도 이전과 이후와 나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또 시작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거래량이 엄청 폭증한 상태로 주식 시장이 유지가 됐었는데,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투세 폐지가 당근이 될까, 뭐 해결책이 될까라는 이런 이슈예요.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시면 중국도 그래요. 5일 전에 뜬 기사입니다. 거래 대금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이 엄청 잘 상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5월 30일 기사입니다. 공포 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다. 요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공포 지수라는 것은 변동성을 얘기를 해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유동성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정말로 큰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버크셔 해스웨이의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지금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80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안 투자해 왔었던 테크주, 애플의 지분을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은 다양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미국의 대선도 앞에 있고요. 그리고 AI 버블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달고 났었던 AI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실망감이 나오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번에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저는 활용종점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딱 예상한 것만큼 나와서 잘 나올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대답을 못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이 뭘까? 투자자로서 앞으로 성장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것은 다들 성장하는 것을 알고 있고 선반영도 받은 것 같고 어떤 것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적고 현금 보유가 많은 타이밍 때는 주도주가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었던 주도주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주목을 받았다가 물량이 많이 나온 이런 주도주의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금 주도주를 발굴할 수 있는 시설은 저는 이쪽이라고 봐요. 기업이 어떤 것들을 했다, 어떤 거를 준비를 했다 보다는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이런 큼직큼직한 주체가 어떤 것을 제재했다,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됐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난리였죠. 21년도 9월 27일에 법률안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면서 제정이 되었죠. 이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법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사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에 대한 독립, 배터리에 대한 독립 이런 탈세계화를 자극시키기 위한 법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시면 발의한 뒤에 18,000원에서 30만 원까지 치솟았죠.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무엇을 못하게 한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것을 견제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견제하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도 먹거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견제부터 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게 있냐면은 요게 있겠죠. 생물보안법. 바로 CDMO 시장입니다. CDMO도 그렇고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 소프트웨어 치료 쪽도 미국이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관세가 25%에서 100%가 됐어요. 4배가 올랐죠. 그래서 보면은 생물보안법도 올해 초에 발의가 되었고 전기차 관세도 5월 달 들어서 대폭 인상하겠다. 몇 가지 항목은 올해 바로 적용할 것이고 26년부터는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먹거리를 봐야 하는 점은 어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도 그렇고요. 특히 전기차 쪽이 다시 한번 이 주도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땅에 전기차를 팔거나 아니면은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바로 설치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급하게 되면은 이 관세가 비싸니까 우회적으로 주변에 있는 국가에 공장을 이제 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기업의 지분 어느 정도, 중국의 기업 어느 정도 해서 캐나다 기업의 법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캐나다 기업이니까 공급을 할 때 관세가 별로 안 든다라는 것인데 이걸 우회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전부 다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높여버려요. 미국 수준으로 맞춘다라는 거죠. 멕시코도 그렇고 이 캐나다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정말 막대하게 부과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자리였어요.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가 원래 한 자리였는데 지금 100%대로 뭐 10배 넘게 올라갔죠.
그래 결국에는 이 북미에 중국은 미국이 아니라 북미에 전기차를 팔 수 없게 되는 이 대륙에 그냥 밟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요런 비아디라든지 아니면 샤오미 같은 저가 자동차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요런 전략이 앞으로는 공급량이 좀 조절이 되면서 중국의 힘이 약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저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 탄산 리튬의 가격, 리튬 광물의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낮췄어요. 그런데 이런 공급이 조절이 되게 되면은 이 리튬의 재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봤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실적이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도주로 자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유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의 자동차 시장이 정말로 커요. 그리고 중국이 수출하는 대륙 중에서 유럽 쪽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 자동차가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이 유럽국이죠. 그래서 유럽 안에 있는 요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오늘 뜬 기사예요. 이 최악의 실적 폭스바겐이 결국 공장 문을 닫는다. 사상 최초로 문을 닫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독일의 완성차 이 폭스바겐 그룹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에 공장 폐쇄를 지금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도 있겠지만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용 절감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의 시총을 모두 합친 것보다 3배 이상이 높다. 그만큼 테슬라와 갭이 너무나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유럽 내에 있는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라든지 경쟁사들이 엄청 뒤처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을 견제해야 이 기업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 새 유럽의 완성차 업체가 수익성이 없는 공장을 30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뭐 독일 내에 있는 공장의 폐쇄뿐만 아니라 요 30개의 공장도 전부 다 폐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어때요? 중국의 전기차의 관세를 앞으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이미 중단이 되었고 힘이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 전기차의 판매량이 22%나 늘었습니다. 8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그래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은 줄었지만 전기차의 판매량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반사이익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배터리 공장들도 그렇죠. 이번에 삼성 SDI와 제네럴 모터스가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초에 3월 달에 추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4.6조짜리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슬슬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중국 배터리 기업이나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 독립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나 전기차, 2차 전지 종목들이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이 차체 완성차에 대한 판매, 그리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에 대한 판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 소재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산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독립을 해야 되느냐, 기술 발전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배터리 소재 쪽이 상당히 이 상승 갭이 크다, 성장 갭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성장기라고 하죠. 한참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놔야 이제 투자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이 핵심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특히 우리가 봐야 하는 점은 새만금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새만금의 이게 2차 전지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이 무려 1주년이 되었다. 그리고 84%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8월 30일에 떴는데, 자, 우선은 이 새만금의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이 여기 인프라를 짓게 되거나 이제 뭐 공장을 짓게 되거나 그러면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감면이 돼요. 무려 3년간 100%, 그리고 이후에 2년간 5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간, 그쵸? 보조금을 지워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년 만에 84%면은 기업들이 엄청 빠르게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MOU라든지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요 배터리 소재 관련 이슈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규모가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새만금에 투자가 되고 있는 요 금액이 2년간 거의 10조가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례 없는 기업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뭐 LS나 LG화학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이 새만금의 인프라를 건설을 하게 되면서 여기는 이제 범위세를 7년간 100%를 면제받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2차 전지, 전선, 굴지의 기업들이 잇따라서 새만금의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로 인한 배터리 소재의 국산화가 빨라지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거린메이는 국내 배터리사 SK온,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손을 잡고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올해 말까지 연간 5만 톤의 전구체 생산 캐파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의 소재는 중국이 정말 세요. 그래서 뭐 초빙한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초빙해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양도 받고 이제 인프라를 계획을 하고 라는 식으로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홍보도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홍보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잼버리 사태, 굉장히 창피한 세계적인 스카우트 행사였죠. 새만금의 잼버리 행사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욕을 먹었다 말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은 이런 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포스코도 그렇습니다. 새만금 외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광양의 세풍산업단지에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에 대한 단계적인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투자금은 약 6천억 규모이고요. 해당 투자는 광양 만건 밸류체인 마련의 일환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광양에 있는 이 만건의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의 구축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첨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첨보라는 기업은 우선 2021년도 7월 8일에 새만금에 5,125억 원을 투자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계획하기로 한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배터리 화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6월 5일 기사입니다. 이 포스코 HY 클린메탈과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전고체 사업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죠. 자, 첨보 측은 주요 제품인 전해질과 첨가제의 값싸고 범용적인 원료와 더불어 탄산 리튬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공법을 적용한 신규 공장의 본격적인 양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장의 양산을 위해서 여기에서 탄산 리튬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는 황화물계 전구체 원료인 염화 리튬을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 전해질에 대해서 또 일가견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가 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전해질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이송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고체는 액체가 없으니까 이온의 이송 속도, 전달 속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전도성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이송 속도가 빠른지 이게 중요한데, 첨보 같은 경우는 전고체 원료를 또 국내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 전고체 사업을 확대하면서 포스코와 수주 계약을 또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라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2019년에 했던 기사예요. 테슬라 2차 전지 공급 업체인 P사가 방문했다. 이 어디입니까? 이 파나소닉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와서 전해질 관련이 된 공급 확대 이슈가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신규 공장에 대한 양산 대비가 6월 달에 했던 기사가 파나소닉에 공급이 되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더디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거래량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회복하는 추세가 앞으로 또 그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미리 담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첨보뿐만 아니라 두 가지 종목을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목의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우선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처음 보는 분들께서는 제가 종목을 잘 말씀드리는지 못 말씀드리는지 아직 못 믿어올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려 왔는지 지난 영상을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바로 직전 영상인 9월 3일 영상이죠. 화요일 아침 방송. 이 화요일 아침 방송은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돼요. 말씀드렸었던 게 광무가 있었는데 광무가 잘 올라왔어요. 장중에 그래도 그쵸? 11.8%나 올라오면서 좋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 갔죠. 뭐 7% 갔다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말씀드렸는데 이게 갭이 좀 뜨면서 7% 갔다가 종가는 좀 빠졌어요. 그쵸? 요 구간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자리라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유한양행 다음으로는 이 HK 이노엔을 좀 봐야 된다라고 9월 1일에 말씀드렸어요. HK 이노엔이 주가가 그래도 잘 가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 Y 바이오로직스도 같이 말씀드렸죠. 요것도 9월 1일 이후에 9월 2일에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꾸준히 고점을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8월 30일 같은 경우는 에코앤 드림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8월 1일 아니지 2일 월요일에 8% 상승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요거는 계속 지켜보세요. 자, 그리고 8월 29일에는 유일에너테크를 말씀을 드려놨었고요. 29일 하루 만에 요거는 바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아침 방송이니까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됐는데 29일에 당일에 바로 이렇게 올라줬어요. 뭐 물론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의 방향성과 분할로 대응하면은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8월 27일에 말씀드려 놨었던 게 엑셀 세라퓨틱스였잖아요. 엑셀 세라퓨틱스의 주가를 보면은 27일에 말씀드리고 27일이 여기에요. 상당히 바닥에서 말씀드렸고 거의 2연상이 나왔죠. 8,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요거 잡으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8월 25일에는 이때 유한양행 말씀드려 놨었고요. 유한양행이 8월 25일이 요 자리에요. 26일이 월요일이니까 11만 원대에서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이후에 정말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항암 종목들도 잘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8월 중순에서는 8월 20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2차 전지 대장주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놨었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아주 잘 나오고 있죠. 20일 자리가 여기입니다.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이후의 상승 흐름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8월 21일에는 LG엔솔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저항선을 제가 41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21일의 캔들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41만 5천 원까지 아주 꾸준히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8월 22일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22일의 자리가 여기에요. 그렇죠? 좋은 자리를 잡아드렸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잡아드리고 있고요. 분할로 대응하시면은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성장하는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끝까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알아볼 세 가지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첨보, EV 첨단 소재, 영화테크,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알아볼 텐데, 첨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61,300원이고요. 저항가는 8만원입니다. 자, 우선은 주요 제품인 전해질과 첨가제의 값싸고 범용적인 원료와 더불어서 이 탄산리튬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공법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새로운 신공법을 적용하면서 이 원가를 절감하겠다라는 얘기죠. 포스코 HY 클린 메탈에게 탄산리튬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또 리사이클링, 이게 폐배터리를 통해서 뽑아내는 탄산리튬이라서 훨씬 더 저렴하게 뭐 전해질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전해질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질과 전해질 첨가제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이랑 일본이 강해요. 그래서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첨보의 몸집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전고체 소재 2종, 3종에 대해서도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긴 한데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첨보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첨보의 차트 모습인데, 우선 주가가 너무나 떨어졌죠.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이게 변동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자리에서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집 단계에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있죠. 이 지지선이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 최저점까지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 구간에 대한 주가 회복을 아직도 못 해줬거든요. 그리고 요 구간을 지금 터치했는데 주가가 크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와도
계속 채워주는 물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거래량이 73%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가는 반대로 올라갔고 윗꼬리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급락 구간에 대한 매도의 힘이 지금 정말로 약해진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주가 상승의 흐름은 아주 스무스하게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별로 없었던 요런 연기금 등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모펀드의 매수도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의 물량이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흐름이라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면은 자, 이 자리가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는데 양봉이 반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쭉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매도가 없는 자리에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여기 구간을 한번 봅시다.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요 자리에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었고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떨어지는데도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오는 요런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에 그쵸. 상승 흐름이 빠르게 나왔죠. 요것도 같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요거는 그냥 '안전하게 담아둔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2 차 전지 시장 자체가 이 수요가 둔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설 투자라든지 그리고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늦췄어요. 이 첨보도 그렇습니다. 첨보도 이 물량 생산에 대한 증설 캐파가 이 절반으로 좀 줄었어요. 기술력 투자 쪽으로 지금 좀 전략을 전환한 상태죠. 그래서 올해 특히나 적자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 적자가 끝이 나면은 내년 내후년도부터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가 고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또 9월 달이고 그쵸?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슬슬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분기별로 보면은 특히 1월 달에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2월 달, 3월 달, 4월 달은 견조한 모습이 나와요. 이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반등하는 자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항가를 같이 보겠고요. 8만 원입니다. 첨보의 8만 원의 자리는 위에 있는 매물대에서 한번 크게 꺾였었죠. 저기는 최종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짧게 보려면은 여기 앞에 있는 69,300원을 1차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첨보 같이 봤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EV 첨단 소재입니다. 요거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게 아주 매력적인 주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가는 2,690원이고요. 저항가는 3,250원입니다. 우선은 EV 첨단 소재가 직접 전고체 사업을 한다기보단 지분을 투자한 대만의 기업인 프롤로지움이 이번에 전고체 공장을 계획을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벤츠와 또 협업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에 대규모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규모가 유럽에서의 첫 대규모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요. 이 48기가와트시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봉이고요. 이번에 나온 양봉의 거래량이 아주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1,800만 주가 터졌고요. 이때까지 없었던 거래량이죠. 그리고 하루 만에 21% 올라왔다가 11%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앞에 있는 요 구간에서의 급락이 있죠. 요 구간에서의 급락을 한번 소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터치를 해준 겁니다. 오늘. 거래량을 많이 터뜨려주면서 두 번째 소화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과 점점 더 수렴되는 이런 캔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매도한 거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했고요. 외국인도 조금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물량을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에서 담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물량이 또 들어왔고 이게 특히 보면은 3분봉으로 볼게요. 3분봉 보시면 장 초반에 힘을 쫙 줬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었던 요런 구간도 장 초반에 바로 돌파했어요. 이렇게 쫙 뚫어버리면서 가격을 미리 줘버리고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는 쥐람을 좀 유발시켰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물량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가격이 싸지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다시 지지되는 구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주봉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주봉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을 체크해 봅시다. 여기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급락 구간을 소화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아도 요 자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제 다음에 터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만 소화하고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전형적인 N자 상승을 만들어주는 자리에 지금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매도가 900만이 나왔고요. 930만. 매수가 900만이죠. 매수가 좀 적습니다. 근데 주가가 11%나 올라왔죠. 이런 부분이 '매수의 힘이 훨씬 더 세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비싸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런 장 초반에 비싸게 산 매수의 힘이 지금 세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짧게 봤습니다. 오늘 좀 짧게 볼게요. 자, EV 첨단 소재 3,250 원에 저항가를 드리겠고요. 3,250 원의 자리는 요 윗꼬리 자리예요. 여기서는 이제 매도가 또 많이 터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막히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짧게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여기 음봉의 시초가도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앞에 있는 음봉의 시초가 여기 3,000원 1차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영화테크이고요. 자, 현재가는 8,110 원이고 저항가는 9,500 원입니다. 우선은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ESS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지금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마무리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경차부터 준중형 차량, 고급 자동차 및 버스, 다양한 자동차, 그리고 국내 자동차 5사,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런 법인들까지 이 정션 박스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양산하고 공급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션 박스라는 것은 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요런 전기나 배선들을 관리해 주는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요즘에 이슈 때문에도 난리인데 그걸로 인해서 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영화테크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테크의 일봉입니다. 이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가 요 자리를 지금 소화를 해서요. 주가가 지지되는 구간입니다. 요 자리가. 그러면서 지지선이 깨졌고 최저점까지 아주 빠르게 빠졌죠.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한 공포감이 정말로 강해요. 근데 재빠르게 올려주었고, 그리고 물량이 한번 나왔고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하려는 자리죠.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평선의 흐름도 아주 좋고요. 주가 상승 흐름도 너무나 스무스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상승은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 종가를 보면은 3분봉이에요. 종가를 보면은 이제 오후 1시 51분부터 강세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 상승을 시켜줬고요. 저항받았던 이런 급락이 강했었던 가격을 한 번에 뚫어주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다음 거래 때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주봉을 한번 보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이 계속 거래량이 떨어져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든 추세임에도 최저점 대비해서 거의 16%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매수가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없는데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런 단기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같이 대응을 해 봅시다. 요것도 굉장히 짧게 봤고요. 영화테크 저항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00 원이고요. 자, 9,500 원의 자리는 여기 240 일선과 수렴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윗꼬리가 또 많이 달리는 그런 장기 이평선이라서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도 합니다. 9,500 원 최종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려면은 앞에 있는 여기 구간 8,800 원 구간은 1차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개 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동성이 적은 시장에서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온, 이미 현금이 많이 빠진 이런 이전 주도주들 잘 보시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굉장히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테크 EV 첨단 소재 첨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배터리 소재 종목들은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몰빵하지 마시고요. 3분할 하시면은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 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요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뭐 눈팅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뭐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